그랬어. 네, 아이고. 바보스 바보스. 자, 이제 영주 형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영주 형 들어오세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미쳤어요, 미쳤어요. 미쳤죠. 네. 어제 영주 형 입중계가 한 2,000명 막 돌파했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그 형님 입중계한 이래 가장 그 좀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네. 와, 그 정도로 대박 경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이제 가져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단? 아, 좋죠. 매우 좋죠. 행복하죠. 대만족입니다. 아닌데, 최근 엘클 공식 4경기에서 4연패 당했었잖아요. 아, 그랬지. 안 좋았죠. 네. 네. 근데 이제 한지 플릭 감독 오고 나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바이언전이 고비라고 생각했는데 바이언전에서 4대1로 승리를 거뒀고 그 다음 고비가 엘클인데 엘클에서 또 4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것도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의 엘클이잖아요. 아, 원정 엘크. 네,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나는 약간 아주 옛날이겠지만 옛날에 원정 월클에서 이제 호나우지뉴가 그 내가 해설했잖아. 아, 형이 해설했어? 호나우지뉴가 거기서 기립박수 받았던 거. 그 경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경기는 뭐 호나우지뉴가 똑같은 패턴으로 2골 넣었잖아요. 카시아스 완전히 제치면서. 네네네. 정말 대단했었죠. 야, 근데 한치 플릭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나 이제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고 나서 바르셀로나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기대를 하는 건 있었어요. 형님 초반에 느낌은 어땠어요? 사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컸죠. 우려? 네. 왜냐면 독일 대표팀에서 하는 거 봐서는 네. 야, 이거 망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축구를 잘 몰라. 이 한지 플릭 감독이 이 정도로 대단하게 성적을 낼 줄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 이게 보면은 8라운드 때 오사수나에게 4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 보면 실점이 뭐 세비야나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까지 있는데 실점이 5경기에서 2골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 안정적인 수비력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 수비력, 단단한 수비력 어디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라인 컨트롤이죠. 라인 컨트롤. 네, 라인 컨트롤이 너무나 잘 됩니다.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오프사이드만 12개 기록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상대방이 라인 컨트롤을 잘했다라고 말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멍청하게 그냥 그 정도 걸리면 야, 진짜 멍청하게 앞만 보고 뛰어 들어가는구나 라고 얘기할 법도 해요. 그런데 그게 안첼로티 감독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바페가 8번 걸리고 비니시우스가 3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투톱을 둔 거는 이 투톱의 드리블 스피드 득점력을 최대한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바르셀로나의 라인 컨트롤을 깨지를 못한 거죠. 근데 바르셀로나 보면 좀 볼 때마다 조금 특이하게 느껴지는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 컨트롤 할 때 라인이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백포 라인의 간격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 당연하겠죠. 라인 컨트롤하기 더 편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중앙 쪽을 단단하게 형성을 해야지만 한 번 뚫리면 위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언전에서 실점하는 장면 보면 측면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측면 쪽 공간으로 볼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간 선수에게 연결하거나 바이언전 골 장면은 아예 반대편으로 넘긴 다음에 중앙 쪽으로 다시 연결되면서 해리케인이 바디 슈팅으로 골 넣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지 플릭 감독은 생각이 있는 것이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간격을 좀 좋게 형성해서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풀백이 측면으로 딸려나가면 하프 스페이스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커버가 된다는 거구나. 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수비 형태에 대해서 캐러거가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자기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1선과 2선과 3선, 4선 요 사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4-2-3-1이긴 하지만 수비 시에는 4-4 형태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측면에 있는 라민 야말이라든가 하피냐가 상대 측면 뭐 풀백이든 윙어든 올라올 때 1차적인 압박을 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4-2-4 형태가 돼요. 네네네. 그럴 경우에 앞쪽에서 붙어주면은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와 2선 사이가 벌어질 수 있지. 네, 그 문제를 해결을 잘해야 되는데 바르셀로나에는 뛰어난 미드필더들이 많다. 기동력이 있고. 네, 그리고 전술적으로 아이디어가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그러면 근데 그 자체가 지금 바르셀로나 미드필더진의 수비력도 괜찮아요? 그럼 이 선수? 괜찮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에서 페르민이 전반전 끝나고 나서 바로 도용으로 바뀌어요. 거기서 페드리가 위로 올라가고 도용이 3선의 위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 미드필더들 뭐 페드리, 도용, 카사도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다니 올모, 가비 이런 선수들은 볼이 간수가 되고 그리고 위치가 바꿔가면서 공격 전개가 가능하니까. 또 하나는 공격 쪽에서는 하피냐와 레반도프스키의 연결. 그리고 아니, 라민 야말과 중앙 쪽에 이 페르민 로페스, 그러니까 저 자리에 이제 후반전에는 페드리니까 네. 페드리하고 연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요. 예, 공격을 먼저 얘기할 때 야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유로에서도 봤고 이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위력이 있는 선수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뭐 슈팅 능력뿐만 아니라 도움을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근데 하피냐는 환골 탈퇴. 저는 바르셀로나 경기를 팔로우를 안 해도 하피냐 선수는 여기저기서 욕하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거야? 이거를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일단 그 하피냐에게 차비 감독은 온도볼 상황을 계속 요구했어요. 그 하피냐가 오른쪽 측면에 있으면 라민 야말 등장하기 전에 1대1로 돌파해라. 그래야지만 수비 라인이 혼란이 오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생긴다. 네. 그러니까 1대1 돌파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하피냐라든가 라민 야말이 볼 잡고 중앙으로 들어올 때에는 한 명만 붙는 게 아니잖아요. 두 명이 붙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피냐가 제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차비 감독이 지난 시즌 후반기쯤에 하피냐를 왼쪽이든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돌리면서 이 빈 공간 쪽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맡겼고 여기서 이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한지 플릭 감독이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레반도프스키하고 호흡 이런 부분을 약간 조정해 주면서 완전히 터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자신감이 붙으니까 패스 정확해지고 슈팅 정확해지고 이 경기에서 라민 야말 하피냐 한 골씩 넣었는데 둘 다 오른발로 넣었어요. 주발이 왼발인데. 네네.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다 붙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피냐가 볼을 잡았을 때 돌파를 해라 이런 것도 뭐 나름의 장점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 공간이 생기고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공간을 파고든 다음에 거기서 볼을 잡고 여러 가지 여유가 생겼을 때 하피냐의 플레이가 좋아진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가야지만 효과적으로 상대 수비를 파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라민 야말 요 선수들에게는 완전히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레반도프스키하고 이제 하피냐하고 야말은 같이 지난 시즌에 뛰었잖아요. 뛰었죠. 근데 감독이 요구하는 게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 한지 플릭 감독의 요구대로 또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팀이 좋아졌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역시 이제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직선적인 플레이를 가하면서 이 선수들을 거치지 않더라도 레반도프스키에게 다이렉트로 가는 패스라든가 하피냐에게 다이렉트로 가는 패스가 나오면서 공격 루트가 더 다양해진 거죠. 그러면 그 얘기도 해야 돼요. 수비라인 얘기해야 되거든요. 쿠바르시 나이가 17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선수입니까? 쿠바르시가? 뭐 야말도 뭐 미쳤지만 쿠바르시도 중앙 수비수로서 저 정도의 수비를 17살짜리가 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뜩이게 앞쪽에서 어린 선수들이 막 골을 넣고 빠른 선수, 패기 있는 선수들을 본 적은 있어. 근데 중앙 수비수에서 16, 17짜리가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제 기억에 본 적 없습니다. 네. 일단 라민 야말도 그렇고 쿠바르시도 그렇고 나이에 비해서 성숙한 플레이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라민 야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쿠바르시도 그렇고 자신이 계획한 플레이가 안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어리면 심리적으로 흔들리잖아요. 네. 근데 17살 이 선수들이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17살의 선수들이 지금 최고 레벨에서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실수하면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게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런데 라민 야만이나 쿠바르시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기다 이니고가 라인 컨트롤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지휘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쿠바르시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마르티네스가 나름의 수비 리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면 33살의 마르티네스와 쿠바르시의 호흡은 너무 좋고 쿠바르시는 점점 성장하고 있고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기동력 좋고 수비력 좋고 앞쪽에서의 이 레반도프스키와 야말과 하피냐의 움직임 동선을 이제 바꿔주다 보니까 더욱더 위력적인 공격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쪽 풀백들은 어때요? 저는 라민 야말과 줄쿤데의 호흡은 환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바르셀로나의 측면 공격 보면은 오른쪽에 라민 야말은 넓게 펼쳐져서 볼을 잡고 자유롭게 들어오거나 자기가 플레이를 하면 돼요. 그 가운데 쿤데가 그거에 맞춰서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호흡도 매우 좋고 쿤데도 수비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쿤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센터백보다는 오히려 풀백이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 가끔씩 멍 때려. 그래서 센터백 있을 때 아주 가끔씩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른쪽 측면에서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데 같은 경우에는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데가 직선적인 플레이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피냐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면 바이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바이데는 윙어처럼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다만 바이언이라든가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을 상대로는 공격 가다 보면 좀 덜하고 수비에 집중하는 횟수를 더 늘리는 거예요. 네. 지금 영주 형하고 그냥 이게 말하고 그냥 바로 보내는 거 너무 아쉬우니까 하이라이트 같이 보면서 여러분 입중계식으로 장면 아마 얘기하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쉽게 우승하겠어. 그리고 4대0 승리는 예상 못했거든요. 경기는 되게 재밌었겠다. 엄청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은 양쪽 다 좀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후반전에 이제 스코어 차이가 나니까. 은바페 골인데 이거. 네. 근데 이것도 옵사이드라는 거잖아. 오프사이드. 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아쉬웠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정말 간발의 차였어. 그래서 요 30분쯤에 은바페가 골 넣고 나서 세레모니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죠. 야, 근데 수비 라인에서 라인 컨트롤을 잘했다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아슬아슬한 장면도 좀 있었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전처럼 에너지 레벨 높이면서 압박의 강도를 계속 유지했다면 이 경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간격이 좀 벌어지거든요. 자, 지금 레반도프스키 첫 골 장면인데 이 장면을 뜯어서 보면 카서더가 올라오는 장면, 그리고 하피냐하고 페드리가 센터백 끌어당긴 장면, 그리고 나서 레반도프스키가 뒷공간 들어가면서 마무리거든요. 레반도프스키 대단하다. 대단하죠. 저기서 박스 바깥에서 인사이드로 저렇게 차는 용기거든 저거. 와, 저거서 먼 거리에서 보통 선수는 더 가져가고 싶거든. 근데 볼이 세지도 않고 구석으로 저 차는 거 봐봐. 이게 두 번째 골 장면인데 더용이 바이데에게, 그리고 바이데의 크로스. 이 수비 뭐야? 이거 수비 라인이 내려간 다음에 위치를 다 잘못 잡고 있었어. 지금도 하피냐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 잡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루카스 바스케스가 따라왔다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수비. 와, 레반도프스키 근데 대단하네. 크로스도 너무 정확했고. 이게 이 경기의 두 번째 슈팅이야. 그러니까 투샷 투킬이야. 슈팅 두 번에서 두 골 넣은 상태야. 그래서 야, 이거 미쳤다. 해트트릭 가겠다. 근데 이 친구가 또 두 골에 만족하더라고. 막 골대 맞추고 날리고. 네. 갑자기 후반전에는 레알이 전반전에 기세를 이렇게 막 올리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첫 골 실점한 다음에 두 번째 골을 너무 빨리 실점했어요. 한 3분 사이에 2분 사이에 두 골 실점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몰린 거야. 그러면 이제 안첼로티 감독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쪽에 초아멘이 빼고 모드리치 넣고, 그리고 측면에 뭐 카마빈가 빼고 브라임 디아스 넣고. 자, 세 번째 골 여기서 오른발로 때렸어요. 미친 것 같아. 이 골은 뭐냐고. 이 궤적은 뭐냐고. 이 상단을 노리는 선택은 뭐냐고. 와, 세 번째 골 라민 야말 뭡니까? 또 왼발잡인데. 지금 하피냐가 중앙 쪽으로 치고 들어올 때 센터백들이 다 끌려가 있으니까 저희가 아예 비어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하피냐가 중앙 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맨디도 순간적으로 야마를 포기하고 하피냐 쪽으로 붙으려고 하니까 라민 야마에게는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거지. 거기다 오른발로 때려버렸으니. 그리고 타이밍도 빨랐어. 슈팅 타이밍이. 지금은 이거 바스케스가 아예 놓쳤네. 아예 놓쳤어. 안 줄 거라 생각했나? 근데 이 경기에서 루카스 바스케스 실점 장면에 걸쳐져 있는 장면이 은근히 많아요. 카르발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고, 나는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슈팅이 하나하나 예쁘고 아름답고 그렇긴 하지만은 쿠르투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들거든요. 어제 경기는 뭐 완벽했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완벽했다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전에 에너지 레벨이 좋을 때 그때 라인을 깼어야 돼. 한 번이라도. 그래야지만 바르셀로나 수비수들이 라인 컨트롤할 때 생각이 많아지면서 라인 컨트롤이 잘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이 경기 그래도 엘 클라시코잖아요. 하피냐 골 터졌을 때 바르셀로나 코치가 레알 지역까지 와서 뭐 이렇게 했나봐. 그 안첼로티 감독이 이거 얘기에 벗어난 거다. 그래서 한제 플릭 감독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또 비니시우스하고 가비하고 또 한바탕 또 이거 했고. 네네. 네. 그래서 서로 뭐 이제 치열한 어떤 그런 장의 설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자, 레알 팬들 영상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 찍으시죠. 라고 해주셨고. 달콤하니 5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콤했어, 달콤했어. 네, 바보스, 바보스. 뭐야, 그거. 좋았어, 좋았어. 알클 좋았어. 네.